자, 오늘 주제입니다.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람들 알면서 그렇게 잘 못 움직이죠. 그런데 그렇죠? 자,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했을까 한번 보시죠. 자, 저는 항상 시장을 갖다 폭넓게 봐라. 일단 폭넓게 전체 시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지. 나무만 봐가지고서는 숲의 형태가, 전체 숲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자, 부동산 시장 지금까지 한번 보면요. 4년 동안 대책을 엄청나게 내놓고 4년 동안 규제, 초강력 규제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값은 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지금 4년 동안 반복을 해왔는데요. 자, 이것은 시장 가격 왜곡 현상이 이런 지금 긴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정책의 그런 규제로 시장을 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항상 시장과 반대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반시장적인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 현상이 생겨서 왜곡 현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시행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생겼잖아요. 이중 가격이. 그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데들은 5%밖에 못 올리니까 2년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똑같은 단지에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데들은 이 전세가를 대폭 올리니까 전세가가 싼 한 2억씩 차이가 나는 단지도 있다는 거죠. 1억 이상 차이 나는 단지도 무서워하고 이게 이중 가격이 있죠. 이게 시장이 왜곡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건은 그거잖아요. 전임 시장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재개발 재건축을 좀 눌렀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빈 땅이 없어. 신도시처럼. 그렇죠? 신도시처럼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거, 오래된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묶어 놓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 공급 부족의 현상들이 지금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공급 부족 해소가 관건인데 지금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공급이 나오느냐. 10년 후에 나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공급해 좀 막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제라는 게 이게 참 의문부호입니다. 언제 과연 공급이 될까? 몇 년 사이에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정부 뒤늦은 규제 완화로 선회하나?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태까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전세 준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해서 가격이 막 올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그냥 뭐 딴 데 살더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이 투기꾼들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파트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2년 거주 요건을 달았죠.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2년을 무조건 주인들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전월세 매물들이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 안 들어가면은 2년 안 살면은 아파트를 못 받으니까 주인들이 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니까 세입자들이 오히려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없앴다 이건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됐다 처음으로.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죠. 며칠 전에 전월세 나는 우려에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하기로 신규 임대사업자 폐지하겠다. 혜택 다 안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폐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시 유지한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뒤늦은 규제 완화로 지금 정부에서 선회하느냐. 이런 지금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즉 오르는 시점이 있으면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전에 바닥은 언제 썼냐면은 2013년이었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2013년부터 바닥을 뚫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2013년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서울은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움직인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 10월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여기죠. 여기 10월.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비중이 60.1%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제 매매가 움직이네.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점이 이때죠. 그래서 전세가는 매매가와 항상 동조하면서 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가격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 얘기를 듣고 지방에서 많이들 오셔서 한남 뉴타운이나 부가인 뉴타운, 아이언 뉴타운 많이 투자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마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투자했던 분들은 이익을 극대화시켰죠.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재건축과 재개발이죠. 이거는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은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을 풀어주면은 일단 강남에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다 오른다. 그러면 그 여파로 번져서 주변이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서울시장이 이 재건축 풀어주면은 아파트들이 급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류해 일단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재개발은 지금 두 개죠. 하나는 공공으로 가는 공공재개발이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재개발 이렇게 있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주도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민간 재개발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 재개발.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각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쪽일까 이쪽일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자, 투자는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 투자할 거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서울시장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서울시 2025년까지 23만 호 주택 공급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발표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년 재개발 구역을 공모해서 매년 25개 대상 구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25개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25개 1년에 지정을 합니까? 그건 안 되겠죠. 솔직히. 그렇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앞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신규로 지정될 구역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이 생기는 구역 중에서 어디요? 중심 지역 쪽으로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정될 것을 찾는 게 관건이고요. 뭐라고요? 중심 권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전략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현 시장의 과거 핵심 사업 지역이 어딜까요? 핵심 사업 지역? 바로 밑에 있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즉 한강변은 다 아파트로 채워져 있죠. 우리 88 올림픽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전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변에 아파트가 없이 단독주택 빌라로 이루어진 밀집 지역들이 있더라. 그 밀집 지역들을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한다고 했었죠. 거기가 낙후되어 있는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찾아보세요. 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가 선진국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모든 개발은 앞으로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의 개발, 도시 지역의 개발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이 어디냐를 빨리 찾아가는 게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좋은 글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습니다. 목적.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 예. 부동산 투자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빌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죠. 부동산은 우리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뭔가 본인 나름의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처를 한번 열심히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